27일자 뭐 공약주부터 해서 다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번 장이 어려우셨을 테고 힘겨우셨을 테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어렵지 않았나요? 굉장히 힘겨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겨웠다 할지라도 시장을 제대로 읽고 대처를 한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기준점들을 계좌 수익으로 연동시켜서 가져갈 수 있었다. 또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황 범위에서도 빠르게 뭐 쭉 놓고 볼 건데 뭐 이거 시황을 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어찌됐든 보시죠. 지금 5월 9일, 5월 21일, 24일 뭐 전부 계속 시황입니다. 계속 시황을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에 지금 이제 엔캐리티 레이즈 자금에 대해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요. 일본의 엔화 약세 부분이 뭐 캐리티 레이즈 자금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이제 특집편에서 또 한 번 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결론은 윤정부가 말씀드린 시황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단순 논리 아주 그냥 간단한 기준에 선진 시장의 현재 금리는 대바닥금리다. 여전히 대바닥금리다. 뭐 유럽이 됐든 영국, 스위스, 뭐 일본, 미국 쪽에 1.75도 대바닥금리예요. 앞전 그 금리가 2.5%였고 그리고 이제 2006년 6월달 고점 금리가 5.25%였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기준. 그러니까 그게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이 대다수였다 그랬어요. 그럼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은 일본에서 돈이 나와서 선진 시장 또 이머징 마켓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대부분이 다 대바닥 금리이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바닥 금리에 물가를 잡기 위한 매수세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 5.25까지 올렸을 때 기준에 금리 역전 차이가 1% 수준까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저것이 시장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다. 지금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환율이 1,300원 위쪽으로 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이때 1% 이상 차이가 났는데 환율은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됩니다. 원화의 약세가 아니라 초강세. 그 과정에 또 외국인들은 죽어라고 팔아요. 외국인들이 55조를 파는데 시장은 초폭등. 그러니까 자꾸 뭐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에 빠지는 등 뭐 오늘 기준에서도 외국인이 사서 시장이 폭등했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그렇게 보셨나? 시장 빠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 요인 없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엔화의 그 이렇게 가파른 약세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이고 일본이 지금 제일 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이제 달러의 기준에서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범위에 저평가 상태의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만에 하나 또 시장이 무너지면은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잖아요. 또 한국 우리나라의 원화의 기준에서도 이게 지금 속도가 엔화의 이러한 속도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화 깨져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격차가 발생되면은 외국인이 더 팔고 막 올라갈 것처럼
금리 격차가 발생되면 이때 당시에 금리 격차가 1% 이상 발생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그럼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띈다. 웃기죠. 원화는 초강세예요. 눈에 보는 것처럼. 다만 외국인이 팔긴 팔았어. 근데 외국인이 팔아봐야 주식시장에서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 걸어놓고 팔죠. 그래서 이 당시 기준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55조가 빠져나가는데 시장은 폭등 낼래요. 응?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도 시장은 폭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사도.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사서 오르고 외국인이 팔아서 내리고 그런 시덥지 않은 전략을 듣고 그거를 대처하실 것 같으면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게 옳아요. 괜히 엉뚱한 손실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이후에 코스피 지수 변화 1,300원이 넘기던 시점에 이때는 실질 문제들이 발생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려감이죠. 근데 공급자에 의한 우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가에 문제가 터져서 유가가 강세를 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강세를 띄었다 뻥치고 있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2주 동안 한 열흘 정도 출렁거리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지금 강세라고? 이 거짓말쟁이들 아주. 이거 3개월 이후에 얼마요? 3,000. 농담이 아니라 2,300일 때 그 얘기했더니 다들 소스라치는데 놀라시는데 빠르면 7월 달에 얼마? 2,700에서 2,800. 9월까지는 얼마? 3,000 넘긴다. 무조건 넘긴다. 이후 1년 이건 뭐 4,000이죠. 올 연말까지 3,300은 무조건 넘깁니다. 그 이유는 별거 없어요. 아니 수요의 증가가 뭐예요?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좋게 표현하면 경기가 살아나서 물가가 오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일찍 잡아줄 물가를 못 잡아서 이제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것뿐이다. 그러면 요 물가만 조금 잡히면은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실적이 더 뛰어나게 나올 수 있는 업종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도 다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지금 분기 실적을 2개월 만에 돌파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장에 94,000원에 들어간 주식이 종가 기준으로 오늘 기준 106,000원에 또 고점이 108,000원. 지금 이 장에 이 폭락장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오고 인건비도 올라오고 원재료 비용도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제품 가격에 가격 인상을 부과시키지 못하는 업종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란. 결론적으로 이 좋은 기준에 채권금리가 약세를 띠면 장기물이 그러면 뭐예요? 경기의 전망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강세잖아. 수요에 의한 강세. 그게 조금 가파랐을 뿐인데 잡고 있고 CDS 프리미엄 전혀 문제 없고 이런 내용 좀 이따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보세요. WTI 월봉 주봉으로 보시면 더더욱 문제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1월 이후에 평상시의 추세처럼 움직여 왔고 그리고 추가적인 추세의 강화 이 부분에서는 2주 딱 그리고 종가의 기준이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 어때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에 흘러왔었던 변동률에도 못 미칩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수요가 잠시 주춤거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기가 잠시 주춤한 거고 꺾였다? 아니야. 지표 꺾인 거 없어요. 사실은. 주춤하는 정도. 결론적으로 지금 액티브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혹시 못 보시면은 설명을 텍스트로 드려야 되는데 힘들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51주를 갖고 계시는데 51주를 갖고 계신데 오늘 팔아버리니까 1,900원이 손실 나버렸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153주가 들어와요. 그러면 1,900만 원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1,900만 원 마이너스 1,900만 원 나누기 153주 해주면 그때 이제 7월 중순에 물량 들어올 때 12만 4천 원만 하고 있으면 수익이라는 거지. 어? 만약에 153주가 이제 그때 들어오는데 12만 4천 원보다 월등히 올라서 3만 원이 올랐어. 15만 4천 원이야. 예를 들면 오늘 뭐 고점 넘긴다고도 보는데 3만 원만 올랐다고 치면 곱하기 3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수익입니다. 1,900만 원 빼고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 파신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7월 15일에 7월 15일에 153주가 선생님 계좌로 자동 입고됩니다. 따라서 그때 12만 4천 원 이상만 유지되면 수익이십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이따 에코프로비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정 범위 큰 물량을 갖고 할 수는 없어도 일정 범위의 물량은 이렇게 권리락을 받고 대처를 했습니다. 25% 수익을 잡아냈고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1차 오일 쇼크 당시, 2차 오일 쇼크 당시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검은 색깔 선. 근데 생산자가 저거는 시비를 걸어서 유가 강세를 띨 때고 경기는 안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요. 상관없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깁니다. 다. 왜 넘기느냐? 요 자료 지금 제가 직접 올려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직접 올려드릴 건데 다 보고 올릴까요? 예.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금리 올리고 안정화됐죠. 사실상은. 예? 이번에 7월에 나오는 그 예상치는 더 안정화될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간 전체 물가지수인데 단순하게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은요 7%까지 신고가 랠리가 나왔어요. 올해 1월까지 신고가 랠리. 거기서부터 요만큼 더 올랐다고 문제가 돼요. 응?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그런 우려감과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금방 안 잡혀? 이 두 가지 우려감 때문인데 이건 에너지를 넣는 거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잡혀 있어요.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인데 뭐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라고 해도 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3%를 처음에 이야기했고 5%까지는 끄떡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 없어. 그러면 다 떠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다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왜 나왔냐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바보들 아니야. 왜 그러세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은 더 좋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게 여기였고 이건 12월치에 소비자 물가지수고 그러면 이게 이제 2월 달에 나온 여기서부터가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이고 여기가 12월치였다고 치면 그러면 이번에 7.5 내렸으니까 올렸으니까 요 정도만 회귀가 되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 1월 달에 찍은 S&P 500 지수, 다우 지수 그 수준으로 우리나라 3,000포인트 이상 쭉쭉쭉 올라가야 되네. 잡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물가 이렇게 올라와서도 신고가를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면 뭐 그걸로 끝.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왜 나왔냐 이거야.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처럼 공급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났어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서 나왔죠. 그러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가 될 수 있는 종목,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 나누어서 보셔야죠. 오리온 물건값 올렸다며, 농심 물건값 올렸다며. 그렇게 해서 단순 명목에서도 보셔도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소비가 다시 재차 증가하겠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기존에 풀려있는 돈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아니, 금리 올리고 재난지원금 또 뿌리고 경기부양책 또 하고 있잖아. 미국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긴축 좀 해주면 좋겠는데 대통령 새로 선임되고 당선되고 취임하고, 그리고 경기 살리겠다 돈을 2조 원 이상 막 뿌려대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난리 났어요 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이제 잡아도 된다는 거고. 결론은요, 차분히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다 보여드리고, 애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1일 날 드디어 재차입니다. 재차.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차 다시금 탈환을 했잖아요. 그 재차 탈환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21일 날 탈환했을 때는 깔짝깔짝하죠. 저것이 진짜 굉장한 이슈 범위로 다시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4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땡큐하죠. 뭐가 어떻게 땡큐한데? 뭐가 어떻게 땡큐하기는.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주알토 아카데미의 PDF 파일은 제가 안 해놨나? 잠시만요. 주알토 아카데미 27일 시황 PDF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올리면서 얘기하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이제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편하게 기준 잡은 대처하시라는 얘기. 지금 시가총액이 금요일 기준에서 애플이 다시 1위, 21일 날 1위로 올라와서 24일 날 금요일 종가 기준에 110조인가요? 뭐 하여간에 5% 더 위에 있어. 이제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저게. 그 시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시황들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저거 뭐 다 보실 필요도 없어. 그냥 25일 6일 거 보시면 돼요. 26일 야간 거, 그다음에 25일 그다음에 22일 저 정도 3개만 보면 돼. 나머지 거는 다 똑같은 내용에 그 마지막에 돼 있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겠죠. 그래서 저 시황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 하나 방송 나와서 저렇게 긴 시간 막 방송에서 30분씩 시황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시장 더 깨져야 돼. 2200도 내려갈 수 있어.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2200가 어떻게 갈 수가 있나. 간다 할지라도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지금 형성돼 있는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 우리나라 순이익 전망치, 그럼 PER과 PBR이 나온단 말이에요. PER이 나오고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 PBR이 나오고, 역대 최저 하단부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밀고 내려가? 진짜 시황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 나스닥의 일봉 보시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3월 저점 이탈시킨 거, 우리나라 1월 저점 이탈시킨 게 언제예요? 우리나라 1월 저점 제대로 이탈시킨 건 6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어. 20%는 코스닥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14%. 1월 저점을 이때 제대로 깬 거야. 이때는 살짝 깬 거고. 그 3월 저점 나스닥이 깬 거는 사실상 나스닥이 그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불거지고,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불거지고, 요게 다예요 조종이. 그랬다가 원전 공격 얘기 나오고 하루 한번 개파락 났다 돌린 거, 그리고 살짝 이탈됐다 돌린 거. 1월 저점 1월 저점 뭐 이런 부분들 뭐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서 제일 강했어. 제일 얄밉게. 그랬는데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업 실적
기업 실적. 그 기업 실적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넷플릭스 39% 마이너스. 그 다음에요. 기업 실적이 아니었죠. 사실은 시가총액 5위 테슬라의 12% 폭락 4월 26일. 날짜도 아니죠. 뭐. 왜? 27일 날 LG화학 저점 45만 원대, 에코프로비엠 저점 42만 원대. 그때 싹싹싹 쓸어 담았으니까. 이건 실적의 내용이 아니라 뭐였다? 테슬라 인수에 트위터 인수에 대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아마존 시가총액 4위에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그 다음 스냅. 그리고 시가총액 8위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정규장에서 시장이 마이너스 시간에서 6%였는데 정규장에서. 결론적으로 미국만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깨졌어. 미국만. 유럽이나 일본은 3월 저점을 안 깼습니다. 예? 미국만 이만큼 깨졌는데 우리나라만 또 여기에 또 연동이 일부 됐다가 잘 보세요. 6월 달에 미국이 횡보, 6월 초에 횡보할 때 우리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야. 유럽이 3월에 1월 달 저점은 1월에는 뭐 거의 내려온 게 없어요. 유럽은. 그랬다가 2월 말에 원전 얘기했죠. 원전. 그러면서 실질적인 직격탄이죠. 원전 관련된 공격 얘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뭐야? 하루에 8%대 폭등입니다. 요때 잠시 깜짝 놀랐던 거 이외에는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4월 20일 이후에 미국에서의 기업 실적의 악화로 5월 26일까지 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얘는 안 빠져요. 또 5월 초부터 돌려. 5월 초부터 이렇게 돌리고 6월 초순에도 사실상 횡보라기보단 좀 더 올랐는데 우리나라 검은 색깔 증권선 차트거든. 이 검은 색깔. 얘는 밀려. 오르지도 못하고 바보 마냥. 그러고 나서 3월 저점 여전히 안 깼어요. 3월 저점 여전히 안 깼어요. 여기까지 미국 증시 내려왔었는데 일본은요. 일본의 기준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북한발 영향으로 1월 달에 많이 밀렸어요. 얘들도.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하방 잘 잡고 있는데 요때 잠시 미끄럽죠. 이건 뭐예요? 증권사,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빰빰빰 하고 두들겨 맞아. 빰빰빰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없어. 얘네도 1월 저점을 깨트린 적이. 이때도 안 깼어. 이번에도 살짝 깨고 만 거야. 1월 저점을.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왜 빠졌냐 이거지. 6월 달에. 그러면 지금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 왜 빠졌어 그러면 지금도 미국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앉아있고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되겠냐고. 그래서 계좌 수익이 나겠어요? 원금 회복이 되겠어? 뭐 때문에 빠졌다 그랬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니까. 일본은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유럽도 여기서 강세를 수폭 튀고 나스닥도 오히려 강세. 그러니까 5월 26일 저점 대비 나스닥이 11% 올라옵니다. 개뿔 우리는 올라온 것도 없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게. 5월 저점에서부터 5월 초 저점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6월 달에 남들 올라가고 있을 때 왜 빠졌어?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때 핵실험하고 또 다른 게 지금은 또 진보가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 핵실험 한번 해봐. 가만 안 둔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권 맡기고 나서 지금 또 불확실성. 그러한 흐름이 일본은 여기까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3월 저점 깰 생각도 안 하고 1월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1월 저점 대비해서도 허벌나게 글로벌 시장 하락률 1위, 2위, 코스닥이 하락률 1위 20%, 얘가 14% 2위. 그러면 막말로 개뿔이나 뭐 금리니 우크라이나니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조정이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굵고 짧고 빠르게 회귀가 됩니다. 굵고 짧고 빠르게. 근데 윤정도 예상과는 다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졌어? 그러면은 뭐 전부 동결이지 무슨
9.11 테러 났을 때 전쟁 난 것 때문에 테러 난 거 가지고 일주일간 미국 시장이 동결이 됐는데 전체 시장이. 예? 지금 기준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지정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든 은행이든 문 열겠어요? 태도 않는 소리들이잖아요. 응? 태도 않는 소리들 아니에요? 결론은요. 결론은 제발 그러한 부분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느냐를 찬찬히 생각해보고 대처를 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미국에 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발밑에도 안 되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할 능력이나 되지.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은 그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뭔 방송 나와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남의 거 신문 기사 보고 나와가지고 증권사 보고서도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시황을 분석하는데 2,300이 무너졌으니까 2,200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증권사 시황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 범위가 요래요래합니다. 역대 평균 12배인데 지금 10배 수준이라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PBR이 1배 수준까지 밀려 있어요. 12개월 PBR로 놓고 봤을 때 0.87배 역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021년 20년 11월부터 21년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시장의 지수가 40% 땡겨질 때 그때 개인들이 때려 샀겠냐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자금이 들어와서 샀겠죠. 그러면 그 평균 자금이 예를 들면 3,150포인트에 들어왔는데 기계적인 로스콧 범위가 예를 들면 2,700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물량이 기계적으로 로스콧 범위로 추려가 됐고 개인들 투매도 연동이 됐는데 지금 펀드론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환매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로스콧한 자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이 정도 라인에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주는 순매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명이서 고스톱 치는 게 아니고 매수 강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외국인 사서 시장이 올랐다. 프로그램 쪽 2,000계약 매도한 건 뭔데? 오늘 기관이 매도해서 참 찜찜했다. 기관이 프로그램에서 4,000계약 매수한 건 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이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 몫을 윤정두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윤정두가 시장 상황이 경기 동향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따라오시고, 자 매수 매도 사인 이렇게 낼 겁니다. 따라 들어오시고, 시황이 좀 궁금하시면 시간 내서 2시간씩 막 해드리는 시황, 그것도 보시고, 좀 전에도 또 올려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볼까요? 아니 세상에 누가 시황을 광고 하나 없이 야간에 다들 주무셔야 될 시간에 저도 자야 될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야간에 해드린 시황만 2시간 42분이에요. 어제 야간에 해드린 시황만 2시간 42분이야. 시황만 계속 2시간 42분을 이걸 떠들고 앉아있어. 윤정두가 목이 찢어져라. 목이 찢어져라 그냥. 이거 시황만 잘라서 올리라니까 또 시황하고 종목까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혼내줄 거야 아주 그냥. 종목은 종목대로 잘라야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시황은 여기까지고. 어찌됐건 또 두 번째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데일리 TV의 아카데미, 남들은 나와서
거짓말하고 아우 뭐 대박 났어요. 소형주 개잡주 갖고 나와가지고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가지고 끝내줍니다 할 때 윤정도는요 좀 엄지척 좀 눌러주셔. 25분을 50분 방송에 중간 안내 거 빼고 나면은 45분 정도 되는 거, 그 중에 반 이상을 여러분들 왜 시황을 얘기를 해? 아니 막말로 대박 났어요. 상한가 갔어요. 지금 이장에도 우리는 초대박이에요라고 속된 표현으로 개잡지 보여주면서 거품 물고 마케팅해야 될 판에 윤 정도는 저렇게 시황을 25분을 얘기해. 표창장 줘야지. 방송국에서 상장 줘야지. 금융감독기관에서 상장 줘야지. 그리고 나서 따져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월 이후에 또 작년 10월 이후에 하이닉스, LG화학 자동차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계좌 뻘겋습니다. 거기에 시가총액 1위였던 지금도 뭐 1위죠. 실질적인 에코프로 BM의 흐름. 25% 오늘 폭등 나왔어요.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든 뭐든 25%의 수익. 그러면 계좌가 빵꾸가 날래 날 수가 없고, 빵꾸가 나 있다 해도 자신감이 넘쳐나죠. 6월 22일에도 1시간 30분을 이렇게 시황만 떠들어대요. 목이 찢어져라. PPI부터 해서 지금 미국장이, 유럽장이, 일본장이 어떻게 돼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인데,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커플링으로 돌려질 거다, 그 내용이 아니라 왜 우리만 유독 약세니, 금리에 대한 내용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말자,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지 말자,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물가가 8.6까지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좋잖아요. 체감 온도가 안 좋으시겠지. 왜 주식해서 다 박살났는데 주식해서 수익 나고 있어봐. 체감 온도가 안 좋나. 오리온같이 물가 연동되는 업종군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자 팍스경제 TV에도 다 똑같은 시황 내용이야. 근데 빨리빨리 넘겼지. 그러고 나서 보세요.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BM 종가의 8%고 우리는요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이잖아. 응? 여기서 속상한 일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3.7에 현대차 기아가 5.7, 4.3에 입 찢어지지. LG화학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거 짜증이 나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요거 이제 금방입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40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올라가야 될 게 당연히 현대차와 LG화학입니다. 왜? 실적을 두고 보고 얘기했어요. 실적. 거기에 LG화학은 뭐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 그거 50% 할인해줘도 시가총액 얘가 4위로 올라가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꺾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실적입니까? 안 빠지는 이유는 뭐다? 유통 물량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요, 주력 포트폴리오 잘 짜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소용주 잡지 말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에서 오늘 같은 날 25% 수익 내시라고. 응? 계속 여러분들께 개장전 상한가 종목 올려드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응? 예, 안녕하세요. 결론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에코프로 BM 금요일 날도, 그리고 결론은 27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개장 전에 또 기아, 하이닉스 기아 개장 초에 강보합에서부터 폭등이잖아. 강보합에서부터 다른 데서 뭐 엉뚱하게 뭐 10% 수익 내고 싶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냥 멋들어지게, 야 나는 시가총액 작년에 겨우 10위에 들어온 기아 1월 말 2월에 11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했으니까 11위여야 되잖아. 그런 기아에서 시가총액 9위로 올라오는 이 시점에 4월 바닥 대비해서 얼마 올라와서 18.8% 올라와 있어. 18.8% 시장 박살나 있는데 현대차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뻐. 하이닉스가 조금 버겁긴 하지만 얘 얼마나 10월 저점 이번에 살짝 깨고 돌리는데 실적은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적. 그걸 놓고 보시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께서는 방금 그 저기 있잖아요. 그 광고 그거 요거 좀 잘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 내일 또 응? 들어오면은 다 잡아내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올리는 부분도 있구나. 응? 기계가 지금 잡아내는 것 같은데, 그죠? 잡아내야지. 이게 결론적으로 27일 기준에서 이러한 예 잘하셨어요. 바로바로 잡히네. 예. 차도리님, 액티브 선생님 이 질문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짧게 말씀드리면 뒷부분에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깜짝 놀라셨잖아요. 51주를 갖고 계셨는데 아니 세상에 오늘 그냥 하여간에 뭐 팔라 그러니까 얼른 팔았어. 22%, 23% 수준에 얼른 팔았어요. 파셨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무슨 1,900만 원이 돼 있어 이거에. 그러면 153주가 들어와요. 7월 15일 기준에 153주. 그게 이제 12만 4천 원만 하고 있으면 수익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에 13만 6천 원이잖아. 16,000 원이니까 수익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윤정도에 대해서 오늘 무방 자료 좀 이따 또 올려드릴 테니까 윤정도가 누군지 차분히 보시자고. 이렇게 네이버에 인물 검색, 조선닷컴의 인물 검색, 다음에 인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윤정도가 누군지. 실전 투자 대회 8차례 우승했어요. 8차례. 조선닷컴에 가장 자세히 나옵니다. 8차례 우승을 했고 7차례로 나오나? 8차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게 35년 된 증권카드. 우리 홈페이지에 VVIP 방에 33년으로 돼 있는데 35년으로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디자인. 그리고 전 세계 기록입니다. 이게 7,681%가. 그리고 고객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또 그 당시 기준에. 이런 수익 범위들 대세상승장에서 잡아가야죠. 물가가 8.6%씩 올라올 이러한 어마어마한 호황세.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안 좋은 것이 얼마나 이게 호황입니까? 부동산 막 폭등했었잖아요. 그게 호황인 거지. 돈 있는 사람은 돈 부자 됐고 지금도 유가가 오일 쇼크 당시에 그런 흐름이어서 공급자의 문제여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수요의 증가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까 보니까 어때요? 영향 준 게 없잖아요. 이런 극대형주에서 이 좋은 아니 물가가 8.6%까지 올랐다는 거는 소비가 얼마나 강하게 형성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뭐 난리가 났죠. 지금 한전도 올리고 뭐 난리가 났잖아. 그동안 뭐 하셨냐고. 주식해서 돈 다 날리고. 물가가 그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뿌려졌다는 거고 MT 통화량의 증가가 허벌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 딱 닫고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 방송 나온 전문가애들이 거짓말하게? 재작년에 시장 2200에서 3300 넘어갈 때 2200, 2300 가니까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동료 아니지 후배지. 자기는 인버스 샀대. 2200, 2300에서 시장 올라가는데 3300까지 가는데 지는 인버스 샀대. 고객분들 다 죽었겠지. 그러면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이 올랐다. 왜? 야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훼손됐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니. 야 내가 20몇만 원 받았는데 무슨 돈을 뿌렸냐. 야 M2 통화량이란 자체도 모르냐. 모르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이 바닥에서 마케팅 잘해서 남의 거 훔쳐다 마케팅 잘해서 내 거 인양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환율이 1,300원 돼 있는데 그게 뭐 문제인 것처럼. 유가가 지금 뭐 추가적인 강세를 띈 게 제한적인데 거의 없는데 그게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들 공포감 심어주고 대형주 팔으라 그러고 대형주 팔고 쉬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대형주 팔아서 인버스 샀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응?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파생 상품을 배우게 된답니다. 예? 하락을 베팅하는 순간 파생 상품에 관심이 놓여져요. 파생 상품을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요. 소형주 잡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대형주를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 앞방님께서 조금 이따 그게 저기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서로들 대화 나누시면서 이 대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앞방님께서 글을 올리시는데 주린이 달리자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셨어. 그러시면서 이제 26일 날 일요일 날 정보력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연구원 또 볼기둥 마스터님이 막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야. 이런 내용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페플라스틱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그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GS 칼텍스 종목 있나요? GS 자회사입니다. 비상장입니다. 아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대화를 하시다가 어떤 내용이 딱 나오냐면 결론은 대표님께서 4년 동안 4년 하셨어. 4년 지금. 보통 우리는 이제 만기가 2024년, 2025년까지도 있으세요. 만기가. 근데 4년 동안 GS 관련주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GS 건설 정도. 예.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대형주만 매매하고 있으니 왜 작은 거는요. 12 이런 거 머리 아파요. 교육 시간에 다 말해주잖아. 대형주만 하셔도 돼요. 비중 분할 매수만 잘 하셔도 손실 안 나요. 사실상은 앞방님도 이번 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에서 손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야간 자료 26일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앞방님 수익 기준 그 내용도 올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나셨습니다고. 앞방님 자료도 아마 맨 밑에 아마 넣어둔 거 같은데 넣어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모르겠지만은 없으면 저쪽 그 강연의 자료에 아마 있을 것 같고, 문난님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랑 부분이 문난님, 앞방님 그 수익 PDF 파일하고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일요일 날 그 KG ETS도 꽤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여기 있네. 앞방님 거. 앞방님 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수익 범위가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 또 무지하게 맞았어. 무지하게 맞았는데 52주 신고가 랠리 속에서 28,000원에서 맞은 거고 오늘 돌렸어요. 23,000원일 때 전략 잡아드린 내용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가져가야 된다의 기준이에요. 모든 종목을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2만 원 깨지면 외국인 기관이 막 쏟아내가지고 폭락이 나옵니까? 어느 소형주 잡주처럼 자 이거 2,000원이 지지라인이야 여기 깨면은 뭐 얼마를 가고 정신 나온 그런 게 어딨어. 소설이에요 그런 거는. 심리를 이용해서 활용해 먹는 거고,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2만 원이 깨졌어요. 이번에 2만 원이 깨지면 막 그냥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외국 기관이 때려 팔아가지고 15,000원대나 한 방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앞방님의 두산 퓨어셀, SKC, 삼성 엔지니어링, OCI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그거를 못 잡아내신다면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익 범위의 그 자료 부분을 올려드려서 앞방님 자료, 문난님 자료는 있는데 앞방님 자료는 4장이라 따로 안 빼놨는데 낮장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낮장 파일로. 초청 강연에 아마 뒷부분에 있겠지. 앞방님 여기 있네. 앞방님 자료. 저런 대형주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기의 수익이 더블까지 났다가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교육을 자주 받으시니까 교육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그 정도 기준은 이제 좀 같이 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땡큐하죠. 오히려 또
교육 기준을 요번에 생각날 때 한번 빨리 이야기를 합시다. 네이버에서 시즌 좀 이따 종목 설명드릴 거고요.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요 공식 홈페이지 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아무거나 누르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1개월 원금 회복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VIP 방을 오픈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리는데 VOD를 9개월 만에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25강을. 그 VOD 25강 나 공부할래요. 나 이제 나 살아남을래요. 또 공부를 당장 지금 못하더라도 VOD 평생 볼 수 있는 거니까 교육자료, 동영상 자료. VOD가 동영상 자료를 얘기해요. 교육 교재까지. 이렇게 해서 25강 플러스 앞으로 이제 3강에서 5강을 더 해드릴 거야. 전화하세요. 일로 지금.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당장부터 이거 시장 반등 나오면 쭉쭉쭉이잖아. 한 방에. 지금 전화하셔서 나 좀 살려주슈. 나 VOD 결제할 테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벤트에서 VIP 방 안 열어놓은 방인데 VIP 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1개월 동안에 1개월 동안에 7월 달에 윤정도 주장대로라면 2,700, 800 간다며요. 2,700, 800 갈 때 어떤 또 이상한 엄한 종목 헤매지 말고 수익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교육교재 받아가시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VVIP 방에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VVIP는 대부분 다 1년씩 끊어갖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연장 하셔가지고 왜냐면 할인 이벤트를 다 안 하니까 연장 하셔서 2024년 2025년 만기이신 분들이 많아요. 불기둥 마스터 방 이거 매일 하면 왜 없었어? 불기둥 마스터님 것도 올려놔야지. 그걸 없앴네. 불기둥 마스터님도 지금 이벤트 중인데 5명 중에 지금 7분인가요? 가입하셨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격 올린다잖아. 1+1 99를 110으로 올린다잖아요. KG ETS 같은 거 6월 내내. 결론적으로 빨리 오셔서 저 수익 범위 빨리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지금 오늘 아침에 기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오늘장 공략주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그래서 상상상 올려주신 방에 오늘 진짜 짧고 굵게 시원하게 끝낼 거예요. 종목 얼렁얼렁 보고 마무리 쳐야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그렇게 해서 상상상 올려주시는 채팅방에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 개장 전에 보실 시즌 케이지 스틱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십시오. 야, 광고쟁이가 심어진 광고쟁이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이렇게 하고 이데일리 쪽에 광고쟁이가 마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 광고쟁이는 있네 또 저 야 내보내버리고 이미 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지금 불기둥 마스터님 방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상상상 한윤희 선생님께서도 상상상 또 지금 유료방에 4개 유료방이 있는데 유료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라이브 방송창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에서도 상상상 유튜브에서도 상상상 상상상 불기둥방 또 상상상 내일 상한가 한번 잡아야지 시즌에서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에코프로 BM에서 25%도 나왔는데 시가총액 1위가 왜 상상상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상상상 나올 수 있지. 상상상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또 한번 종목군들에 대해서 잡아드릴 수도 있어요. 상상상 요거 복사해서 넣어드립니다. 또 무료방에서도 상상상 무료방에서도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무료방에 06번 방에 주린열공 선생님 상상상 또 01번 방에 영준 선생님 상상상 능동적이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지. 이데일리 방에 광고쟁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상상상 다 눌러주시잖아.
능동적이셔야죠. 또 특별교육방, 상상. 그럼요. 이렇게 다 2대1, 2방, 주식구조대방, 또 공호번방 어디서 공호번방도 상상. 이렇게 자 상상. 해찬드렌 윤희 선생님 상상. 능동적이셔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저 종목군들도 한 번씩 볼 거예요. 로키 선생님도 상상. 로키 선생님은 부산에서 강연회를 오셨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결국 강연회 오시고 윤정두한테 기 받아 가시고 하니까 자신감 생기시는 거고, 이 좋은 시장에서 나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서울경제TV 토요일자 아침 방송 가면은 거기 분장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중에 연세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또래들하고 윤정두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그분도 젊어 보이시긴 하는데 또래더라고. 근데 아이고 전문가들이 종목 사란 걸 샀대. 근데 박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 그 종목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핸드폰 꺼내갖고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파세요. 나도 들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파세요 다. 그랬더니 못 팔겠대. 왜요? 그래도 손실이 많이 나서 못 팔겠대. 냅두면 그냥 원 제자리 오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냅두면 제자리로 온다고? 냅두면 제자리로 와서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99년도에 삼성전자한테 1위를 뺏겼어.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 순위가. 하이닉스가 IT 거품 났을 때 5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액분에서 50만 원짜리여서 그게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대형주면 무조건 간다. 제자리로 돌린다. 그것도 어려울 판에 무슨 이름도 모르는 회사.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또 물어봤대.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더 사라 그러더래. 정신 나간 친구가. 지 돈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대. 다른 전문가한테 또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걸 왜 갖고 있냐고 그러더래. 다 팔으라고. 제대로 된 놈 그래도 만났네요. 그랬더니 다 팔고 지 걸 사라 그랬더니 뭐 사라 그래요. 그랬더니 별 시덥지 않은 걸 또 사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깨지니까 대형주 못 간다고. 윤정두가 하이닉스 사세요, 기아 사세요, LG화학 사세요 이럴 것 같아? 방송에서나 얘기하고 유료 회원님들한테나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가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가족들, 친인척들 그 얘기하면은 저한테 무지하게 혼나. 주식한다는 얘기하는 순간 혼나요. 못하게 해요. 불로소득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불로소득이 아닌 재테크의 개념이면 재테크에 맞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럼 지극히 정상적인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누가 있을까? 2003년 이후에는 시장 500에서 2000, 300% 오를 때 한국조선해양,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3300% 올라오죠. 시장 300% 올라올 때. 그게 주도주예요.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거품 껴가지고 개거품 껴가지고 개가 33배 올라왔을까? 한국조선해양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터지고 나서 바닥 찍고 900에서 2200까지 150% 올라올 때 삼성전자 개뿔 못 올라와요. 2003년도에도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왔어.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요?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슈퍼볼 광고할 정도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자동차 그룹주들이 기아가 1400%, 롯데케미칼이 1400% 올라옵니다. 시장 150% 오를 때. 그게 주력주인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망스럽고 밉죠. 시장 20% 못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지금의 기준에 2015년 말 대비 시장 대비 5배, 7배, 10배 올라와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면 시장을 2300 저점 찍고 돌릴 때 윤정도 말 맞다나 3300 간다 그러면은 40% 이상 올라오는 거죠. 40%면은 예전의 기준 잡으면요. 2010년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달까지 2달 반 동안에
40% 시장 올라왔을 때 누가 끌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 5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수 40%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들이 75% 올라오면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기아의 이 실적을 바탕으로 기아의 이 실적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인 거예요. 어? 기아의 실적이 기아 부분에 대한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일 보시고 기아의 매매 사인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한번 다 봐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방송 원고 자료이다 보니까 기아에 대한 문자 사인 부분을 넣어놨나 안 넣어놨죠 우리가 지금 안 넣어놨는데 이거 지금 내리 매수에 내리 한두 번 방송에서 한두 번 보여드려? 아니 세상에 이거를 이토마토에 아우 나 이름 대면 그렇고 난 걔는 좀 주식 좀 한다 생각을 했어요. 증권사에 투상으로 잠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토마토에 활동한 지가 그래도 한 10몇 년 됐으니까 우리 또래인데 야 걔 유튜브 방송을 우연찮게 그 알고리즘 때문에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아니 세상에 방송 듣는 분한테 거의 뭐 쌍욕을 하더만 거의 쌍욕을 하면서 누가 뭐 질문하고 뭐 하니까 막 거의 쌍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또 기아에 대해서는 아니 기아에 대해서 나 기가 찬 게 이번 조종장에 안 밀렸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 기아는 폭락할 거래.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런 그래놓고 종목 사라고 주는 게 뭐냐면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뭐 곡물주 해가지고 무슨 시가총액 1,000억짜리 쓰레기지 그게. 아유 기아가 이런 뭐 망치형이나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아나 현대차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아의 흐름이 실적이 컨센서스 다시 봅시다. 이 실적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고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자산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 PER은 그 우리나라 평균 PER 12배 대비해서 뭐 반 기준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사실은 보통 6배에서 8배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약세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하면은 뭐 일부 약세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아의 경우는요. 그냥 실적만 놓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 요인. 근데 지금 차화정 랠리 때 엔화가 초강세를 띄어서 어부지리로 이제 그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슈퍼볼에 광고할 정도로 실적을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담이 아니라 1+1까지 해서 말 같지도 않은 미국에서 아주 그냥 신났지.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꼼짝을 못할 때 그때 돈을 무지하게 벌고 그 돈을 잘 활용을 해서 R&D 비용 많이 쓰고 동유럽 개척하고 인도 개척해서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의 경우는 또 현대차의 경우는 실적이 밀리질 않습니다. 그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다가 2020년도 10월에 우리가 자동차주들 정확히 10월 20일입니다. 정확히 10월 20일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날 볼까? 우린 그날 현대 글로비스에서도 초대박을 냈어요. 10월 19일 날 대손충당금을 기아와 현대가 대손충당금을 잡았더니 시장에서 뭐라 그러니 정신 나간 친구들이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대손충당금을 좀 에휴 진짜 그걸 분석이라 확 그냥 결론적으로 기아하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2020년도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로 볼게요. 현대차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가 잡힐 거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테슬라가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그 테슬라가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폭등을 하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움직이죠. 친환경 관련된 기준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아하고 현대차그룹이 하여간에 현대차그룹이 굉장히 발빠르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뭐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인 게 2020년부터예요. 그래서 추세 강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대차가 정확히 10월 20일입니다. 하나 둘 셋 띠용 6% 밀리기 시작해. 19일 날 시간 내에서 4% 깨지고 끝났거든요. 대손충당금 잡았다는 내용 같고 그러니까 윤정도가 뭐라 그랬냐면 말 같지도 않아. 이게 왜 악재냐 2년 전부터 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털고 나면은 오히려 좋다. 다만 윤정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할지 모른다. 시간에서는 4%였지만 안 밀리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시초가가 밀리고 시작했을 때 추가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저점 물량들 고점에서 잡은 건 어쩔 수 없이 손절이다. 그냥 다 돌리고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전화 천천히 하세요. 지금 퇴근들을 못 하고 있어. 전화를 계속하니까. 이제 와서 아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 드는 거지 또. 천천히 전화하세요. 부재중 돼 있으면 다 전화 드리니까. 이때 현대글로비스요? 우리 현대글로비스 샀어. 왜냐면 현대차는 갖고 있었거든. 이 당시에는 기아는 보조로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를 개장 초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경영권 승계 작업 지금 이 시대에 죽을 일 있어? 응? 그 현대글로비스를 잡읍시다 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를 잡았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림을 그려놔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도 교육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까지. 이때 딱 정확히 잡아드린 게 10월 12일 날 갭상승 이후에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을 70만 주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양봉이면 그 다음날 따라붙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잡아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꼬리가 달려있고 음봉이 고를 때는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날 차익 실현 안 봐. 개파락 나오고 이거요 27% 갑니다. 오늘 에코프로처럼 꼬리 다른 순간 전량 차익 실현인 거야. 요게 방송 자료가 있어요. 추세교육 방송 자료. 그냥 뭐 막연히 소형주 잡주 가지고 변동성 나왔다고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저런 기준에서 교육 자료 내에서 추세 교육 자료 한번 보실래요? 방송에서 저거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추세성 교육 자료 완성본. 추세에 대해서 봅니다. HMM 이게 5,000원대예요. 이 교육을 추세 교육을 오버슈팅 나오고 3에서 5 거래일, 5에서 10 거래일, 5에서 10%, 3에서 5 거래일 이상. 그럼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거기에 대한 흐름. 이거에 대해서 기아차 이때는 기아가 아니라 기아차였죠. 11월 22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글로비스 나와봐. SFA 반도체 HMM의 주봉. 안 나오면 안 된다 현대글로비스. 아이고 어디 있어 현대글로비스. 예, 여기 나오죠. 아 깜짝 놀랐잖아 안 나오는 줄 알고.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됐어요? 10월 13일에 보여드리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새로운 추세의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20일 날에 저 기준에 방송 갖고 나와서 왜 저 수익을 못 냅니까? 라고 웃어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수익 범위 현대글로비스 지금 보여드려? 또 검증이 돼야 여러분들이 아 윤정도 최고다. 윤정도 외에는 이외에는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자 보실까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차. 자 우리는 수십 수백 개 종목 언급된 종목은 전부 이렇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수십 년 전 거부터 2000년 초반 거부터. 현대글로비스의 그날 매수사인 나갔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매수사인이 10월달 뭐 이럴 때 10월 14일 날 매수사인 나갔어 안 나갔어? 10월 14일 날 13일 뭐 이럴 때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사인 나가고 그 다음에 15일 현대글로비스 16일 그리고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20일 날 개파락 나온 그 시점에 27% 올라간 날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
이 50% 그다음에 21만 일단 100% 전량 차익 실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보여드려? 현대차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기아 다 가지고 있지 데이터를. 2020년 10월 12월 거부터 있네. 10월 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하드가 꼭 꽉 차서 12월이네. 그럼 12월 3일 날 거 PPT 자료 보면은 아마도 그 전께 나와 있겠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10월 21일 날 현대차 기준거래량 공격적 550만 주, 보수적 850만 주. 그렇게 해서 교육 다 잡아드리고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보셨죠? 윤정도 말이 맞죠? 개파락 나오고 다 돌리죠? 투매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윤정도가 가세요. 저게 얼마? 저게 얼마의 가격이? 옆으로 보세요. 저거 얼마야? 18만, 16만 원인가? 이게 얼마 올라옵니까? 80% 100% 올라왔어 이게. 현대차 얼마? 18만 1,000원.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였어요. 응? 물적 분할하고 81.84% 지분 갖고 있고 실적은 더 좋아졌고. 기아차가 10위였습니다. 아직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이에요. 그럼 기아차 11위라는 거죠 원래는. 현대차 18만 1,000원이었다고. 그때 그 기록들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때 기록들. 아이고 그거 지워버렸나?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현대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계속 매수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저 현대차를 가지고 그 수익을 다 내드리는 거야. 이럴 때처럼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이런 데 수익 나는 것처럼 현대차를 가지고 이럴 때 기준에 이 현대차를 가지고 투매하지 마십시오. 편입의 관점입니다. 26일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27일에도 계속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샀잖아. 우리는요.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2200포인트에서 2600 넘기고 3000 날아갈 때 3300까지 갈 때 우리는 여기서도 계속 사고 있는데 12월 달에도. 그리고 1월 달에 불꽃 터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력주를 안 사. 소형주 잡주만 살라고 그래. 우리는 주력주를 채워놓고 그 다음을 본다는 거예요. 실적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27.8% 증가했어요.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었단 말이야.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판매 대수가 제일 많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미국의 정책에 의한 부분을 따라가겠다. 친환경 부분을 따라가겠다. 이거는 이대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수익 범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만 가지고 계셨어도 지금 이 장에 얘만 이렇게 갖고 있었어도 지금 이 장에 또 최근 들어서의 매수 강도 지속적으로 오픈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공개해드리죠. 얘만 갖고 있었어도 얘 지금 계좌에 갖고 있으면 시장 대비 수익입니다가 아니라 실질 수익이야. 8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어요. 밑에서 그럼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다 할 수 있었잖아. 현대차는 왜 못 잡나? 원래의 주력은 현대차였죠. 그게 올 3월부터 기아로 바뀐 겁니다. 왜? 기아의 거래가 3월부터 더 터지면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현대 모비스를 잡아냈는데 안타깝게 6월 10일 이후에 시장이 붕괴되면서 모비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가격 반발력을 줬어요. 주는데 6월 10일 이후의 가격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률 감안하면은 버건 수준 아니야. 시가총액 10이었어요, 얘가. 2021년 1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갔다고, 장중에. 그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먹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전화 좀 뜸한 것 같네. 전화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에? 얘를 왜 겁을 내시나? 이 하이닉스를. 얘를 겁을 내시면은 그럼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잡아내시겠다는 건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겁을 내면 우리나라에서 실적 개선폭이 가장 뛰어난 종목에서 겁을 내시면 하이닉스가 2016년도 2분기 영업이익 얼마나 그랬어요? 5천억 이하. 그 5천억 이하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16조 예상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올해. 그럼 얼마야? 8배 증가한 거예요. 주가가 8배 올라왔어요? 어? 25,650원 대비해서 주가가 8배 올라왔냐고. 그렇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겁을 내시네. 어? 그럼 얘한테 실적이 그렇게 뛰어난 애한테 겁을 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애한테 겁을 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어떤 종목으로 뭐를 할 거야?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애한테 겁을 내고 계시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 그거를. 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뭔가? 대박 종목이? 없어요 그런 거. 눈에 보이시는 거. 여기서 그래서 수익을 잡아내신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수익을 잡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젠 같은 종목을 내일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왜 그래도 시가총액 극대응 주니까 오늘 뭐 광고쟁이들 아주 주말에 들어온 애들 아주 뭐 쌩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하이닉스 이렇게 공지사항 보면 다 전략 나오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들 걸로 못 잡아내시냐 이거야. 응? 하이닉스 달려가자.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222조 예상했죠. 지금 얼마야 영업이익? 255조. 왜? 인플레이션이 8.6이라며. 아니 인플레이션 따로 보고 경기 동향 따로 보고 아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수선님 방송 들어오시라 그래요. 딴 데 가서 오늘 뭔 종목을 사셨는지 나도 궁금해. 우리처럼 하이닉스를 사셨는지 기아를 사셨는지. 에코프로비엠 25%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저 밑바닥에서 다시 사셨는지. 하이닉스가 11월 21일 날 작년에요. 이거 21일이 아니잖아 이거. 그죠? 우리 그 원고 이거 수정해 놓죠. 21일이 아니지. 작년이지. 22년이 아니지. 작년 11월 21일 날 9조 5천억까지 컨센서스를 하향시켰어요. 실적을. 지금 얼마요? 12조 4천억에서 최근에 컨센서스 하향시켜서 12조 2천억, 12조 1천억, 12조라고 칩시다. 9조 5천억 대비 얼마요? 2조 5천억을 더 상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작년 10월 9만 500원 대비해서 뭐 9만 원이라고 쳐요. 25% 이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죠. 11만 7천 원에 있어도 저평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 바닥 찍은 게 4만 2,300원이에요. 4만 2,300원. 그때 영업이익이 얼마? 5조. 다시 보실래요? 2020년 영업이익이 5조예요. 5조. 근데 지금 얼마? 16조야. 220% 증가했죠? 220% 증가했잖아. 그럼 이때 영업이익이 5조일 때 주가가 얼마였냐는 거지. 42,300원. 최저점일 때가. 이거 봐봐요. 이렇게 많은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외국인 지분 45.21%인데 그러면은 45.21이 아니라 더 높지. 49%죠. 49%. 50%에 달하죠. 그러면 빵 하나 먹은 아들이 배불러. 빵 5개 먹은 아빠가 배불러. 주가가 밀렸다고 치면 손실이 났으면 누가 힘들어? 외국인이 힘들겠지. 무슨 개인들 얼마나 샀다고. 결론은 하이닉스의 이 바닥 저점이 일시적으로 내려온 그 저점 아니에요. 3월 달에. 그 저점이 42,300원. 곱하기 220% 실적이 올라와서 그럼 100% 올라왔다고 치면 84,000원. 200% 올라왔으면 13만 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 13만 원이 돼 있어도. 5조에서 16조까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가 5천억이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5천억. 25,650원 할 때 분기 실적이 5천억. 지금은요. 분기 실적이 4조.
최고점 찍을 때 영업이익 최고점 찍을 때 2017년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순이익만 26조 27조를 냈어요. 27조. 그 자산 가치가 이때 얼마? 20조에서 지금 얼마? 65조.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데 막연하게 아이고 GS 글로벌 시간에 상한가 갔네 그거 하고 앉아 있을 거야?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우스워요? 어? 한강에다 막 돈 뿌릴 거야. 어제 보니까 누구야? 김은주 님이든가 어제? 유튜브 채팅방에다가 3,500, 4,000 간다며 5,000 간다며 뭐 야 삼성전기 너무 많이 밀렸고 나 한강 가게 생겼다. 왜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요? 능동적이셔야지. 그거를 전부 남의 탓 남의 핑계 윤정두가 10,000포인트 간다고 그랬으면 어쩔 것이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수급에 대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이닉스가 그러면 지금 이 자락이 과도한 조정폭에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도 거품이 껴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딴 거를 뭘 생각을 해 다른 거를 다른 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딴 거 없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향후의 시장의 흐름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을 하시는 기준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야. 일확천금을 어떻게 한번 상한가를 어떻게 한번 그 생각 안 하셔도 시가총액 10위인 현대모비스가 2021년 1월 8일 날 상한가를 가고 2020년 12월 23일 윤정두 음력 생일날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다 우리 주력주잖아. 그런 수익을 가져가다 보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짧게 알려드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빨리빨리 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또 늦어졌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누구셔? 김수선 선생님이 토요일 아침에 회사에 전화하셨다가 전화 안 받으니까 오늘 딴 데 가입하셨대. 난 궁금한 거야. 어떤 종목을 샀는지, 다른 데 어디 가입을 하셨는지, 검증되는 애들인지, 어디서 문자 날라온 그거 보고 들어가셨는지, 수익 대박 냈다니까 그걸 보셨는지, 네이버에서 이름 쳐가지고 나오는 전문가한테 들어갔는지, 이력을 보니까 한국거래소 이런 데서 강의를 한 윤정두인 건지 아무 데서나 돈 갖다 넣어놓고 우리 대박 났어요 하면 검증도 안 되는 거 그거를 교육 강좌 풀었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싼 게 비짓다 그러고 가서 손실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소 비싸더라도 그러면 수익을 내야지. 보이스피싱처럼 전화하는 애들 1년에 800만 원 해드릴게요. 6개월에 400 해드릴게요. 그거 하지 말고 1개월을 VVIP로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고 다른 분들처럼 1년, 2년씩 끊으세요. 그게 남는 거야. 당장 33만 원에 한 달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면 좋겠냐고. 계좌가 박살나는 게 좋겠어요? 수익이 나는 게 좋겠어요? 35년 주식하고 전화번호 지금 빨리 적어놓으세요. 지금 화면 바꾸고 에코프로비엠하고 KG ETS 보고 빨리빨리 마무리 줘야 되니까. 23년 동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견인한 윤정두가 중요하겠어.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때가 44만 원 신규 편입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장에 4월 7일 날 44만 원이면 얼마? 지금의 기준에 11만 원. 오늘 16만 원 넘겨서 16만 6천 원. 50% 수익이 난 거야. 50% 수익이. 지금 이 장에 2달 만에 4월, 5월, 6월 3달이구나. 중간에 4월 26일, 4월 27일 또 5월, 6월 계속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됐습니다. 신규 편입자 간망하시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다만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 보내드렸잖아 계속. 지금 15만 6,600원 20% 비중 유지하는데
1.5% 밀리면 15만 4,300원, 3% 밀리면 15만 2천원 차익 실현하십시오. 빨리 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13만 5천원 기준에서는 신규 추가 재편임 5% 정도 가져갑시다. 그리고 손절은 명확히 지킵시다. 13만 1,700원. 오늘 저점 이탈되면. 25% 수익에 25% 하루에. 무상증자 권리락의 기준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장에 4월 8일 이후에 행복합니다. 여기 4월 8일 이후에 여기 평균 낙가 얼마시겠냐고. 지금 이 장에 지금 이 장에 결론적으로는요.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는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저평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정책에 의한 테슬라 2차 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강세 수주받아서 그 수주받은 부분이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프리미엄을 얹어서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0%를 무상증자 배정률로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던 전 거래일 대비 4분의 1 가격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 올라갔고 7월 15일 날로 신규 상장 예정일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고 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물량의 3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액티브 선생님 51주를 파셨다고 그랬는데 51주 곱하기 3배 153주가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 계좌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12만 4천 원 이상만 형성하고 있으면 수익인 거예요. 수익.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권리락이 오늘 기준가가 12만 4,700원이 형성이 된 거고 뭐 요 가격 이상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미 25% 수익에 차익 실현 일부 이제 했고 종가도 저 가격보다 위에 있고 이게 4월 8일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 거래량 꼭 기억하십시오.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요 위치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목표 주가라고 했어요. 저걸 오늘 다 넘긴 겁니다. 대칭형으로 나올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 주가 60만 원이고 대칭형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손꼴 반전입니다. 이게 교육인 거야. 막연하게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대칭형으로 오늘 이게 4월 8일이에요. 이게 4월 8일 47만 4천 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2만 원 수준이 안 돼. 12만 원이 안 돼요. 목표 주가를 여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60만 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목표 주가 다 달성이 됐죠. 대칭으로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칭으로 형성됐죠. 그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손꼴 반전에 대해서 요 공간이 손꼴 반전의 공간으로 된다. 4월 27일 날 테슬라 12% 폭락한 날도 개파락이 나왔지만 갭을 안 메꿨다. 손꼴 반전의 갭을. 그리고 결론은 지금 이 장에 이러한 폭등이 나왔다. 갭에 대한 내용 손꼴 반전 다 설명드렸잖아. 이거를 왜 못해? 못하니까 같이 계시면서 문자 사인 받고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사인 받고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하는데 누구는 이 자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하는데 누구는 14만 8,400원에 불기둥 말사 VI입니다. 15만 2,500원에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꺾이면 차익 실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편입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재편입까지. 지금 보시면은요. 15만 6,600원일 때 이 가격 문자 나왔잖아. 아까 보시면 평균 얼마에 팔았어요, 여러분? 15만 3,500원에 팔고 이 가격에 다시 샀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2만 1,000원 밑에서 산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이 똑같은 비교를 해드렸어요. 15만 3,500원에 100주 갖고 계셨으면 1억 5천인가요?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원? 그러면 1000주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1억 5천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15만 3,500원에 1억 5천. 근데 그거를 불과 오전에 다 전량차익 실현하고 15만 3,500원에 13만 2,500원에 다시 샀다고 치면 2만 1,000원 밑에 산 거죠. 1억 5천만 원어치를 다 팔고 얼마야 그러면 2천만 원 밑에 살 수 있었던 거야. 2천만 원 밑에서. 그리고 또 수익이 나 있어.
혼자 매매해서 33만 원짜리 아니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BM 추천 안 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추천하면서 윤정도처럼 저평가 아닙니다 얘기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 저평가 아닌데 왜 사라고 그래. 기술적으로 사십시오. 정책적으로 사십시오. 그 얘기를 몇 명이나 했냐고. 그냥 에코프로 BM 대박입니다 했겠지. 그리고 조정 나오면 다 팔라고 했겠지. 성걸 반정 V자형 패턴으로 나옵니다라는 설명을 누가 기술적 분석에서 할 수 있었냐고. 우리나라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시키면서도 저도 소름 돋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분석을 야 그럼 1인자가 윤정도구나. 주변에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못 받고 심지어는 PD가 자격증 시험 공부하던 PD가 패턴 만들어가지고 교육자로 만들어서 출연자 전문가한테 그걸 줘가지고 그거를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지금도 팔아먹고 있어. 1등이래 1등.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PD가 만들어준 거. 아유 난 참 그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시고 예. 부탁 한번 해보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되면. 자,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을 저희가 송출을 하는데 팍스 쪽에 방송자를 드렸더니 너무 늦었다고 못하겠다고. 그럼 뭐 그 방송도 빼야죠. 뭐 어쩔 수 없이 생방이 아니니까 빼서.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근거 부분을 잡아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을 가져가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에 대한 이유를 저평가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성장성이 뛰어나다, 그것도 다만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의 정책상 친환경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중에서 가장 뭐 인전 자동차 우리나라 완성차도 전기차의 기준에 같이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점유율이 좋대잖아요. 테슬라 이외에 가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이런 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청을 받고 있는 또 에코프로 BM, LNF 이런 쪽을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의 프리미엄이 부정적이다. 시장의 프리미엄이 크다. 그래서 시장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데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때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거품이라고 표현하겠죠. 어쨌건 지금 기준은 우리는 1차적으로 1달러 차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래 수반되어 있는 윗골이기 때문에 메꿔갈 수 있다. 아니다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에코프로 BM 내일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 거래량 부분 설정 잡아 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일 그 거래량 부분은 150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뭐 그 이상 뭐 월등하게 터질 필요도 없고 150만 주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예요? 아니지. 지금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거고 이제 쌍용차 관련된 내용 거기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KG 스틸은 실질 인수하는 쪽, KG 스틸은 실질 인수하는 쪽. 그 다음에 KG 케미컬은 지주사 성격의 기준. 그 다음에 KG ETS 쪽으로 이제 5월달 이후에 이슈가 넘어오고 6월 내내 불교등 마스터님이 설정해 드렸을 때 변동성이 확장된 거는 KG ETS 같은 경우에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 5천억까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기준이에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크게 있었는데 그 쌍용차를 인수하면 뭐 재계순위 30위 안에 들어온다 부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수익을 잡아내시고 또 재차 편입하시고 기준 거래량만 잘 맞아 떨어지면 계속 매매 기준 잡으시고 어쩔 주식 선생님도 19,430원에
편입하시고 차익 실현 못했는데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당일 저점 깨지 않으면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첫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받고 또 돌려주고. 결론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슈 부분의 기준에 5천억 확보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KG ETS 쪽 매각 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6월 7일 날이에요. 16,450원. 아니 시장이 코스닥이 20% 빠지고 유가증권 시장이 15% 빠져 있는데 6월 7일 기준에 16,450원 대비 시간에서 얼마? 21,700원? 또 고점이 얼마? 22,000원대까지 23,950원.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24,000원까지의 그 변동성 범위까지. 결론적으로 27일에도 볼기둥 마스터님이 KG ETS 중간중간에 올려드렸고 9시 55분에도 8%? 어때? 여기서부터 또 5% 이상이 또 올라간 건데 14%, 15% 그리고 눌렸다가 또 시간에 또 폭등. 거래만 수반하면 돼요. 우리는 내일 기준에 KG 스틸을 설정을 한 거고 KG ETS는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를 일단 설정해 놓고 1조 이상에서도 충분한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나 이런 종목 매매하고 싶어요. 볼기둥 마스터. 건들면 상한가, 건들면 폭등 랠리. 볼기둥 마스터. 그리고 대형주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또. 22,750원이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21,700원이라고. 22,750원. 그러면 금요일날, 월요일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수익 범위가 얼마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야, 거기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25,000원, 그리고 시간에서 22,700원, 그것만 해도 10%네. 그러면 이런 매매가 월등히 가능하시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볼기둥 마스터. 그리고 방송에서는 LG와 KB 금융, 현대 모비스, 삼성전기, 에코프로 BM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군들 LG화학부터 다 KB금융부터 자료 이거 지금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전부 여러분들 걸로 기준 잡으셔서 기준거래량 설정하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공부 조금만 하시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회원가입하셔서 이렇게 문나님처럼 2021년 5월에 가입해서 4개월 만에 3억짜리 계좌 70%씩 수익 내시면 되지. 극대형주에서 수익 내시면 되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의 흐름을 다 잡아가실 수 있어야죠. 이러한 수익 범위 기준을 다 잡아가실 수 있어야지. 공부를 그만큼 하니까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어디 가서 뭐 3개월에 뭐 200만 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걔네들을 뭘 검증했어요? 윤종처럼 네이버에 조선인물닷컴에 검색하면 나와요. 35년 주식하고 25년 동안 23년 동안 방송 나오고 책 10권 쓰고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해서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하고 그런 프로필을 갖고 있는 전문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요. 이번 기회에 교육자료 다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원금 회복 프로젝트 VOD 154만 원 25시간 그거 들으시면서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VIP 방 한 달을 열어드린다고. 볼기둥 마스터 지금 선착순 5명인데 아까 전화 온 거 보니까 이제 뭐 한두 명 남은 것 같아요. 변동성 매매 나 KG ETS도 하고 싶고 다 나 사고 싶고 수익 좀 내고 싶고 그럼 볼기둥 마스터 지금 볼기둥 전화번호 밑에 있잖아요. 글로 전화하시 글로. 오늘 기준에 27회차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수익 범위 잡아가셔야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에 오늘 그 전략 올려드린 내용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수익으로 잡아가셔야죠. 어? 에코프로 BM 그걸 뭐 문자금 먹은 그건 뭐 텍스 전략 별도로 잡아드리면 뭐해. 안 잡아드려도 돼. PDF 파일만 보셔도 돼요. 기아, 하이닉스, KG, ETS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KG, ETS하고 그 저기도 다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올려드리는 거 동영상도 보시고 진짜 어떻게 그 수익을 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그 수익을 냈는지도 그리고 오늘자 원고 방송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쪽에서 뭐 재방송 된다는데 재방송이 또 하필이면은 완전히 뭐 방송을 뭐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한 방송을 또 재방송으로 내본다는 딱 하니 답답해져 있는데 내용은 상관없는데 뭐 찾아올 수가 있어야지 뭐. KG ETS에 대해서도 일단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KG ETS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또 윤정두가 교육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그 부분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면서 아 내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매매를 해서 잡아갈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죠. 나는 1등이다. 이제는 내가 다른 그 변동성 매매에 절대 뒤처지지 않고 수익 잘 잡아내서 대처 잘하겠다. 난 1등이다 하시는 분들 1111 한번 갑시다. 1111 1111 난 1등이다. 1111 주린이 달리자님이 가장 먼저 1111 1111 그렇게 해서 내일장의 공략주들 그리고 시즌하고도 또 보셔야죠. 간단하게 이제 시즌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했으니까 시즌하고 보셔야죠. 1111 1111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화 일로 하시고 그럼 됩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또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즌 봅니다. 시즌 그 시간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진단 키트 그 내용이 나오고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이 됐어요. 기준 거래량 부분은 가장 최근에 이제 형성돼 있던 거래량 2월 달에 거래량이 650만 주인데 70%면 420만 주, 450만 주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거래량 부분을 설정을 좀 높게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제는 500만 주를 터트리는 그러니까 이 640만 주 곱하기 70% 67에 42 74, 28 그럼 450만 주인데 시간에서 상한가에 진입될 만큼 이슈가 크게 불거져 있다. 그럼 우리는 사실상 시간의 상한가 종목의 3분의 1 시간의 상한가 물량의 거래 물량의 3분의 1 그러면 이제 대략 3, 42 그럼 44만 주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400만 주 정도면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일단은 뭐 시간의 상한가의 기준이니까 500만 주로 보수적으로 보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못 들어가니까요. 음봉이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KG ETS는 이제 우리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800만 주 정도는 최소 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줬어요. 800만 주 최소 범위 그렇게 해서 1,500억 이상은 넘겨야 된다는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더 큰 KG 스틸 1조 7천억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KG 스틸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일단 1,0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1,000만 주. 1,000만 주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이럴 때 거래량이 얼마예요? 이럴 때 거래량이 2,770만 주? 맞나요? 5월 초순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래량 부분들이 터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00만 주. 1,000만 주면 1,500을 넘기니까 1,000만 주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그 종목군들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11 누르신 것처럼 지금 그 다 퇴근하셨죠? 이제는 전화 이제
퇴근하셨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11 기준점 잘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